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삭도 1.4% 상승하면서 오늘은 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둘 다 크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끌어올려 주었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600대, 코스닥은 800 후반대,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봉도 계속 저점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살짝 이제 저점 부분에서 좀 머물던 그 주가를 살짝 이제 띄우기 위한 그런 양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었고요. 61선 근처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지금 오랜만에 갭으로 뜨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위로 올랐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을 계속 좋게 이어가가지고 61선 위로 좀 주가를 형성시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좀 코스피를 밀어 올려준다면 단기간에는 추가적인 그런 하락 추세보다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 일단 하단까지는 거의 다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 2500선을 터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런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이때와 같은 그런 큰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점을 한번 찍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악재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적인 그런 악재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실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은 주식을 좀 쉬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실 분들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숨어있는 진주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이 증시 따라서 주가 따라서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분명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시작점과 끝점을 이었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에 좀 양매수가 이틀 연속 좀 이렇게 들어왔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도를 중간중간에 계속 쳐주면서 그동안 매수하면 매도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이 이틀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코스피를 1.5조 이상을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갔고요. 자, 이번 주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이고요. 일단 바닥 라인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지 코스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4일 연속 들어와 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이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방향으로 조금 무게가 잡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면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증시가 이제 다 그런 위기감을 좀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을 길렀기 때문에 이제 내린 만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뭐 크게 많이는 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투자를 하시고, 천천히 자기가 노리는 만큼 수익을 보고 짧게 먹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환율 시장이 좀 드디어 하락을 했습니다. 17원 정도, 원달러가 17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3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원달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단기간에 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1290원대에서 1238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근래 움직임 중에서는 60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환율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기 흐름이 지금은 깨졌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일단은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은 쉽게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을 좀 진행했지만 크게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은 필요하였는데, 다행히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나스닥도 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쌍바닥 한번 찍고 이제 좀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좀 밀어 올렸는데, 자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물가지수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만하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텝 금리 인상도 이제 꽤나 이제 반응이 이제 오랫동안 나왔었고, 추가적인 빅스텝 금리 인상이 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 예상이 되는 범위에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빅스텝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경계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지금 크게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2.7%대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하였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5% 상승했고요. 22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뭐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뭐 조금씩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좀 반등을 크게 하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했다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요. 시간외 거래는 일단 뭐 크게 또 없습니다. 최근에 시간외 거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000원 정도로 뭐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1거래량은 320만 주로 또 이제 뭐 어제보다는 금요일보다는 좀 증가를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300만 주, 200만 주, 뭐 600만 주 다 의미 없는 거래량이고요. 1,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연속 올랐다고 해서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4일 연속 내렸다고 해서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거래량이 죽은 채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눈치 보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지금 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형성하기보다는 큰 세력들이 좀 움직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주가를 올리기에는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6억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하루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지 않더라도 네, 움직일 때는 움직입니다. 네. 꽤나 이제 움직일 때는 움직여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세력이 붙어주면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강하게 올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매도를 또 강하게 할 때도 강하게 내려간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은 특별하게 뭔가 매수랑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계속 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주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소스는 확실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네,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미 다 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는 원전 최강국으로 네, 선언을 했고요. 2030년까지 원전 수출을 최소한 10기 정도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원전 기업들을 모아다가 네, 앞으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사업이 굉장히 이제 금액적으로나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그 국가가 100%그 비용을 초반에 다 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을 보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반반 정도로 그렇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재무적으로 아직 그냥 5년간의 그런 원전 사업이 좀 작아지면서 수출도 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가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아졌는데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경향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지원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그런 불확실성이 불식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원전 산업이라든지 SMR, 뭐 수소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지만 창원시 차원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사가 있는 창원시 차원에서도 그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SMR과 같은 그런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지루한 이런 움직임 자체는 뭐 큰 틀에서의 어느 정도 뭐 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요 과정에서 유상증자 물량도 있었고 1WR 물량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상장 물량이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장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미리 좀 내렸다가 오히려 반등을 해서 지금 적절하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네,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13,000원 정도였죠. 네, 그 정도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신주가 많이 상장되었음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계속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상증자 신주와 좀 교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세력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그런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지루한 횡보 구간, 그죠?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면은 계속 이제 물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고를 이렇게 파주면은 또 이제
아래 가격에서 던져주는 물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차트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긴 프로젝트로 끌고 가는 세력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이런 밴드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륙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왔고 2차 상승 이후에 이제 3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차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뭐 100%알 수는 없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12조에서 13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상증자 상장되고 하면서 좀 시가총액이 늘기도 했지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적절한 그런 시가총액은 몇 조가 될 것인가? 저는 추후에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 뭐 12조, 13조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전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수소의 경제에 대해서 그런 핵심적인 파트가 있고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파트들을 또 이제 주단조 소재를 통해서 그렇게 또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다 평가를 받는다면 뭐 정확하게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그래도 시가총액 최소한 20조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가를 이제 적정 주가를 3만 원 이상으로 당연히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그런 가치를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예상 그 시가총액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정말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그런 횡보 이후에 그동안 이제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았을 때는 이번에도 꽤나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운선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좀 수렴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상승 패턴에서 이 추세를 살리면서 저점을 이제 점점 높여가면서 좀 진행되는 그런 패턴이 단기간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음봉으로 만들면서 장초반 대비해서 좀 눌리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쯤 해서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좀 치고 나가준다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그림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좀 기다리고 있고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신주 이슈도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눌린 감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인 이 테마도 지금 원전 테마들도 사실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진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런 저점을 보았을 때는 저점을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좀 좋지 않은 패턴을 나오기도 했지만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주가를 계속 수렴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요. 일단 한전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부채가 많아지면서 어려운 감도 있지만 확실히 계단식으로 한전기술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갭을 오랫동안 메워주면서 다시 한번 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등락폭이 크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올렸다가 이제 떨어뜨려도 뭐 좀 요거는 좀 지저분하네요 차트가. 아무튼 결국에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아무래도 원전 산업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두산 이 원전 테마와 함께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테마뿐만이 아니고 수소, 네, 풍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네,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양운선 다 채워가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움직임을 줄지 일단 또 수요일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장을 하고 또 하루 쉬고 목금이 이어지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이고요. 일단 휴일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수급을 한번 봐야죠.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8,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5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많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세력은 없고요. 금융 투자자가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 6만 주를 차지했고 나머지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5월 31일이고요. 네. MSCI 리밸런싱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날이고요. 이번에는 뭐 MSCI가 뭐 편입 편출 종목이 많지 않고 현대중공업 정도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요. 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런 MSCI에 대한 이벤트도 뭐 조용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JP모간이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내일 정도면 좀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이해관계가 다 끝났을 때 분명히 한번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계속해서 뭐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1057만 주로 네, 잔고는 좀 감소를 좀 했고요. 뭐 1070만 주, 50만 주 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뭐 크게 의미 없이 지금 뭐 한 2주 정도 계속 유지하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공매도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뭐 우려할 사항도 전혀 없고요.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떨어질 만큼 뭔가 무리한 그런 소식도 없고, 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우려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 네, 뭐 크게 움직임 없죠. 체결이 36만 주 정도 되어서 오늘 조금 늘어서 2,830만 주. 그래서 2,800만 주, 2,700만 주 후반대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차 잔고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용 잔고도 굉장히 어느 정도로 수렴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신용 잔고도 좀 뭐 상환이 되든 늘어나든 좀 방향이 나올 텐데 전부 다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분명히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계속 좀 지체가 되어서 지겹기도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움직임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최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넘어가도록 하고 외국인 추정은 이제 16만 주 그대로 뭐 매도 나왔고요. 어제 매수했던 것도 이제 뭐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서 9.67%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최근에 뭐 크게 매수하는 세력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JP모간 투자자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은 또 JP모간 쪽에서 매수를 막 하다가 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털어먹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아무래도 JP모간 관련해서는 MSCI 편입 네, 그죠.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조용하게 그냥 내일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수급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뭔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 방향으로 이제 수급이 좀 터져줘야지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텐데 지금은 전부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소식 첫 번째는 네, 미국 원자력 규제 당국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 원자력 규제 당국이 어떤 수소급 엔지니어였나요? 이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NRC 산하 NRR 국장이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고요. 설계 인증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라고 네,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에 대한 우려를 이제 완전히 불식시킨 거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행되는 아이다호주 6기, 그리고 루마니아에 진행되는 6기, 그리고 다음 부지로 이제 폴란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이제 수주를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매출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년 되기 전이죠. 2027년, 8년 뭐 요 정도 되면 SMR 수출만 이제 1조 7천억 정도 매년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좋은 소식이고요. 점점 이제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원자력 수주가 없을 때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덩치를 유지를 했는데 매출과 덩치를 유지를 했는데 이제 그걸 유지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풍력 발전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스터빈도 곧 이제 2조 원대 가까이 매년 2조 원대 가까이 또 수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는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수주 영향이 상당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실적으로만 그 기업을 평가하기에는 미래가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가지고만은 주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800억 관련해서 사채 발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5월 30일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서 상환기일은 2024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년간 그 사채를 빌려서 이제 이자를 갚으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최초에는 이제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에 이렇게 수량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청약 현황을 보았을 때는 KB, NH, 한국투자증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렇게 네, 건수 9건 해가지고 800억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투자자가 네, 이렇게 8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9건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떤 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성공적으로 발행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이제 네, 자금 사용 내역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사우디 주단조 공장에 이제 210억이 들어가고 김포 열병합 복합 화력 건설공사에 590억이 들어가서 800억이 사용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했고요. 8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원래 들어갈 수 있었던 800억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뭐 차입금을 갚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처에 또 돈을 투입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두산 박폭도 매각을 하면서 1,600억 정도 네,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뭐 두산 박켓에 대한
이런 파생 상품 손실이 혹시라도 이제 이번에 만기 진행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네, 지금은 재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소식은 이제 체코 원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건설 지역은 이제 20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물린 지역에 각 한 두 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두코바니 쪽에 한 기를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에 뭐 두코바니 지역 한 기를 발주를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발주라기보다는 그 2024년에 최종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네, 그런 입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제 빠르면 이제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2022년에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메가와트급 하나, 그리고 8조 가까이 사업이고요. 뭐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한미 원전 동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체코 원전에서 프랑스보다 이제 30% 아니면 절반 정도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상당히 이제 많이 건설을 해보았고 UAE 쪽에도 건설을 해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 수출을 분명히 우리가 따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는 네,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말 혹은 뭐 내년 정도에 이제 입찰 소식이 나오는 대로 네, 바로바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집트 원전 소식인데요. 뭐, 이집트 원전이 이제 원전 수출,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 러시아 변수의 무산 위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뭐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고려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 원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원전 산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네, 그런 금융권들이 막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엘다바 원전이 당연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7월 달이 원래 착공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이 이제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뒤면 7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계약 그 추가 계약에 대한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다바 원전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착공을 7월 달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도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이집트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로사톰이 계속해서 그 이집트 원전을 진행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러시아 원전, 그죠? 엘다바 원전 외에도 여러 가지 원전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해외는 체코, 폴란드, 뭐 루마니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지금 새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집트 원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게 수주가 되어서 이미 이제 공사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저렇게 중단이 되었다면 심각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에 대한 그런 신뢰성과 그런 기술 교환과 그다음에 그런 공동 수출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네. 시장은 계속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좀 답답하고, 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버렸을 때 새로 매수할 종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매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차 일반입니다. 어딜 가든 간에 지금 종목은 뭔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찾기는 어렵고요. 그런 종목을 잘 고르더라도 네. 계속해서 그런 종목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확실한 산업들, 그죠? 방향이 확실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들고 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우리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흐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오른쪽, 그죠? 한번 골을 파고 두 번째 골을 파기도 했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